화, 육강, 재성년자로 양부 모시며 처공불길, 재혼명, 무인성의 모친 판단법입니다. 병화가 6월에 태어나서 정제격이며 신유술 합, 신유술이 합하고 있습니다. 재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정제, 월주의 정제와 정제가 동주하니 대릴사회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다 신약이고 축술형하며 술토는 과숙살입니다. 사병신합인데 병화가 신금과 합하고 월지 유중신금과도 합하고 축중신금과도 합하고 술중신금과도 합합니다. 합숙격은 지지에 수가 없어서 불성립합니다. 병신합하여 수가 되는데 수합격이라고 외격이 되는데, 외격이 되려 그러면 지지의 수가 왕하든지 수지가 왕하고 또 월지가 수가 되어야만 수합격이 됩니다. 병신 화숙격이라고 하죠. 재성연자합니다. 신과 유가 이렇게 재성인데 재성이 연자하고, 또 무인성은 월지 유금과 합하는 축토가 모친성입니다. 장간에도 목이 없는 무인성이라서 모친을 어떻게 살피는가 하면은 연월에 있는 요 연월에 있는 부모성이 부모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월지 유금이 정제가 있는데 요것을 이제 부모성으로 부친성으로 본다 이거죠. 그럼 일지는 재성, 처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게 부친성인데 부친성과 합하는 것이 모친이니까 유축토가 유축합하는 요 축토를 모친성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본명은 0.5가 점수인데 병화가 지지에 의지하는 것이 요 술 중에 병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0.5라서 대단히 신약합니다. 만약에 이 술 중 정화의 근지가 없으면 뭐 종제를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신약하니까, 그죠? 신약한데 월주가 금으로 재성으로다 기신이니까 부모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친은 기신을 생하니까 이 사람은 부모덕이 부친덕도 없고 모친덕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모친은 이렇게 신약하면 나타나서 일간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도와야 할 것이 없으니까 모친덕이 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화가 6월에 태어나 정제격이며 지지로 신유술 합을 이루고 유축합금되어 종제격으로 갈 수 있으나 시지 술중 정화로 일간에 뿌리가 있어 종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명조라면 척천수에서는 당연히 종제격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명조가 이 명조의 일간 병화가 강한 금세를 따라 종제할 수도 있지만 시지에 술토에 근을 두었기 때문에 종하지 않는 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주는 본인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며 여름에는 썸머타임 등으로 시간이 달라지기도 하니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살아온 과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즉 남명이므로 젊어서 화운을 지났기 때문에 종격이라면 흉운이라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고, 신약사주라면 일간을 돕는 기운이니 무탈하고 편안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우선 본명주가 종격사주가 아니만을 판단하는 근거는 처와 불하다가 묘대운의 월지정제를 충함으로 이혼했습니다. 즉 일지 부부응이 불밀하고 재성이 기신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종격이라면 재성이 용신이고 일지 부부의 용신이기 때문에 길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모궁인
월지에도 길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모덕도 길하다 이거죠. 아무튼 용신이란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의향이기 때문이며 애매할 경우는 지나온 시절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종격사주는 용신이 강함으로 설령 기신운이라도 사람이 총명준수하며 종격을 만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 먼저 일반격으로 파악한 후에 살펴야 합니다. 월지정제격은 성실, 신용, 근면, 섬세, 완벽을 의미하는 길성인데 편제가 혼잡됨으로 그러한 특성은 다소 떨어지나 재성 혼잡은 다른 육신의 혼잡보다 흉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월지의 정제격은 대단히 성실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더군다나 식상이 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은 한층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편제랑 혼잡이 돼서 약간 좀 그러한 편제는 좀 역마적인 기질이 있고 유훈과 담소를 즐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은 약간 떨어질지 몰라도 이렇게 월지에 만약에 월지에 투출하지 않고 정제가 투출하지 않고 장간에만 숨어 있어도 타주에 다른 주에 정제가 있는 것보다 그 정제의 특성인 부지런과 성실, 근면의 요소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명이 제다신약이면 부친덕과 시모덕이 혼잡으로 박해지며 남자는 부친덕과 부인덕이 박해지나 재물로는 편제는 부동산 등이며 정제는 현금이라 둘 다 좋으며 정제는 본처이고 편제는 연인과 첩을 의미하니 재성의 혼잡은 옛부터 일부 이처의 풍습이 있기도 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것들은 혼잡을 싫어하는데 재성은 혼잡을 꺼리진 않는다 이거죠. 지지의 전부 금기운이 강한데 억제하는 화가 약신인데 시지술토가 정화에 암장되어 있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화대운인 기운을 만났는데 술토는 화의 인묘한 고지이므로 원국에서 정기로 있는 사오화보다는 대운의 기란작용이 크게 떨어집니다. 지지에서 재성이 연자하여 혼잡이라 모친의 제거로 두 분의 부친을 섬길 수 있고 또한 부친의 이복 형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유가 연자한다 이거죠. 본명의 부인은 일지오행인 금이 확장되어 투출한 월간의 신금으로 봅니다. 본인의 부인은 일지가 금이니까 이것도 금인데 튀어 올라왔죠. 그래서 일간과 합하니까 이것을 신금으로 봅니다. 일관과 병신합을 하고 있지만 병화의 입장에서 유금은 병화의 병유 사지가 됩니다. 병화가 월지 유금을 보면 병화 사지죠. 사지에 올라앉은 부인이다 이겁니다. 일지 신금은 병신 병지입니다. 따라서 시지보다는 자신의 일지에 앉은 신금에게 마음이 더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 유금은 유축합으로 연지를 향하니 일관과는 멀어집니다. 본천대 첫 번째 천대 유축합금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이 사람은 다시 일지 신금과 만나서 산다 이거죠. 또 시지에도 술중 신금이 들어 있으니까는 또 그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유로 재성이 혼잡되면 부친의 배다른 형제가 있거나 본인도 양부를 모실 수 있고 여명은 두 분의 시모를 모실 수 있으니 재취하는 의미가 됩니다. 더욱이 월지 유금은 일지 기준으로 도하이므로 모친의 재취를 의미합니다. 여기 도하가 되니까 월지 도하나 망신은 모친 재취라고 하였습니다. 요 축토를 모친으로 보니까 모친의 입장에서 유금이 남편이고 또 신금도 남편이고 또 술중 신금도 남편이다 이거죠. 유축 합금하는 축토를 모친 대행으로 보니 모친의 남편은 유금 또
또 신금, 술중 신금이 있으며 자체에 축중 신금도 있어 모친의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요 축토에 신금도 들어있으니까 모친의 부부궁이 불길합니다. 본명은 재성이 병이므로 부친덕과 부인덕은 박하므로 가정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월주에서 정제와 정제가 동조하면 우선 인수를 극하니 모친연이 부족하게 됩니다. 원명에도 목이 나타나지 않았고 월지가 도와라 모친 제추가 되니 모친의 힘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월지 정제와 일간이 합하니 상당히 현실적이며 경제관념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연지 기준으로 시지 술토가 과숙살이나 술토는 일간이 의지하는 희신이므로 과숙살의 작용력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토는 배성인 금을 생하니 역시 과숙살의 작용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안 좋겠죠. 남자라고 고신살만 작용되는 게 아니며 여자라고 과숙살만 작용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보다는 약하지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축술이 형살로 노려보는데 축토는 금인 재성의 인묘지이므로 축술을 재차 형축으로 흔들거나 유축합을 충하면 반합이 풀려 재성이 인묘됩니다. 묘대운에 이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묘대운은 묘충을 하기 때문이겠죠. 대운 천간은 10년을 작용하므로 을묘운이며 을목은 관인 생의 기운이나 묘목이 작용하는 지난 5년 지난 시기에는 대운에는 보통 우리가 10년씩을 끊어보지만은 그 대운 천간은 10년을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그 후에는 그 대운지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묘운에 들어섰다 이거죠. 그러니까 묘운에 들어오면 월지를 묘유충하기 때문에 이 묘가 길성인데 묘유충하면 지금 이 월지는 대단히 강합니다. 축중에 생을 받고 또 신유수를 합대해서 이렇게 강한 것을 갖다가 묘가 와서 충하면은 이 길신인 을목이 쇠자왕신발로 부서지니까 흉하다 이겁니다. 정확한 세운의 기록이 없는데 일의 결과는 세운에서 결정되며 대운은 환경입니다. 대운은 분위기고 환경이며 세운은 바로 그 결정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묘대운에 묘유충하면 불기운인데 세운에서 결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묘대운은 인성으로 기운이나 신유술로 방합한 금국을 월지에서 묘유충하니 쇠자왕신발로 길신의 뿌리가 뽑히는 형국입니다. 다음 인대운에 들면 병인 장생지며 인중병화가 시지술토에 근을 두고 하극금하니 길하나 원명에서 지지에는 목에 의지처가 없으니 붙을 자리가 없어 기운이라도 큰 발전은 없게 됩니다. 모군이 오면 모군이 붙기 위해서는 해묘미 목국이나 인묘진 목방이 있어야지 붙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인신충으로 일지를 충하니 가정 문제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인목이 인신충하죠. 그런데 이제 강한 금이 목을 극해도 인목이 요 인술합으로 붙으니까 어느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시지가 격각살로 자식궁과는 뜻과 의견이 어긋나게 됩니다. 격각살은 한 칸 건너뛴 살로 삼합간의 충돌이며 일지 신금은 신자진 수국이고 술토는 인옷을 화국이니까 수국과 화국이 충돌한다 이거죠. 금국은 목국과 충돌합니다. 공망은 월주에서 연주를 공망시키나 본명에는 공망은 지금 연주 공망과 일주 공망은 없는데 월주를 가만히 보면은 신유가 요 자축이 공망입니다. 그래서 부모궁에서 조부를 공망을 시킨다 이거죠. 부모와 조부 간의 일이기도 하니 본명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사실 공망이 지닌 영향력은
대단히 두려운 것이라 형충이 없고 공망만 없어도 사는 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참고로 부부궁의 요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여명의 일지가 목욕이면서 목욕은 갑자, 을사, 경호, 신해가 되죠. 형충이 되면 2번 이상 결혼하며 부모와 동거하면 불리합니다. 일지가 목욕이면서 형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번 이상 결혼하며 부모와 동거하면 불리합니다. 2번 남자가 일지에 재성이 있고 형이 되면 초혼에 실패하거나 처자덕이 없습니다. 일지에 재성이 있는데 그것을 형으로 흔들면 초혼에 실패하거나 처자덕이 없다 이거죠. 3번 남자가 정제가 도화와 동조하면 아내가 부정합니다. 정제가 도화와 동조하니까 얼굴은 미모이겠죠. 4번 남자가 일지가 상관이고 기신이면 처첩이 아름답거나 재주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혼합니다. 남자가 천간이 모두 인성이고 일간이 신강한데 재성이 없으면 이혼하고 나서 재혼합니다. 남자가 모두 천간이 모두 인성이고 일간이 신강한데 재성이 없으면 이 재성이 있어야지 천간의 인성을 좀 억제해서 재극인을 해줄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재성의 용도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성이 없으면 이혼하고 나서 재혼합니다. 6번 여자가 인성이 없으며 관살이 상관의 심한 극을 받으면 극부합니다. 이거는 식극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7번 사주가 모두 음이 되거나 양이 되면 혼인에 불리합니다. 음팔통이나 양팔통 사주는 음팔통은 외롭고 고독하고 양팔통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주로 사회적으로만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8번 여자가 병호, 임자, 무어일 즉 양인일에 출생하면 극부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인일에 태어나면은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9번 여자가 괴광일이 되면 극부하거나 바람이 나거나 남편에게 해롭습니다. 괴광일이라는 것은 임진, 임술, 경진, 경술, 무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10번 여자가 한 개의 7살만 있고 정관이 없으면 변숙한 부인이 됩니다. 단 식상의 극제가 심하면 불미합니다. 정관을 충하면 이혼하는 경향이 낮아도 7살을 충하면 이혼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이 일지와 시지가 진술충이 되면 고독합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것이 자고가 되고 배성에 고가 되면은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거죠. 남자가 비견이 삼형살이 되면 부인과 이별합니다. 비견이 삼형살이 된다는 것은 비견이 요동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동치면서 죄를 극하기 때문에 부인과 이별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13번 편재가 과다한 남자는 철을 극합니다. 편재는 애인이고 첩인데 그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정제가 극을 당하는 것이죠. 14번 팔자가 모두 양이면 처덕이 없습니다. 15번 여자가 천간에 편인이 줄을 서면 독신이거나 만혼입니다. 여명은 인성이 남자의 생식기라 그러는데 남자의 생식기가 여럿이 들어오면 남자연이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편인은 무엇이냐면 외로움과 고독을 간직한 오행이기 때문에 천간에 편인이 쭉 있으면 늘어 질비하면 독신이거나 만혼입니다. 16번 여자가 월지가 형충이 되고 일지에 흉살이 있으면 한 남편을 섬기지 못합니다. 월지가 형충이 되고 월지는 여명에게 있어서는 사회궁이기 때문에 남편궁도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일지만 부부궁이라고 보지만 여명은 일지도 부부궁이고 월지는 남편궁이니까 2개를 참고해서 봐야 합니다. 또한 월지가 형충이 되고 일지에 흉살이 있으면 한 남편을 섬기지 못합니다. 여자가 17번 일간의 12운성이 월지에서 사묘절, 목욕, 벌롱, 제왕이 되면 흉하고 장생,
태왕쇠 관대가 되면 길하다고 봅니다. 단 여명의 관대가 두 개면 과숙살과 같은 영향을 지님으로 안 됩니다. 여자가 관대가 두 개면 과부살이다 이거죠. 지금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여명이라고 생각하면은 병화가 월지를 보면 병유 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묘절 제왕이 되니까 부부궁이 흉하다 이거죠. 18번 여자가 양인격, 전왕격, 편인격이 되거나 시지가 사절이 되거나 관살이 퇴가하거나 삼합이나 육합이 퇴가하면 나쁩니다. 19번 여자는 고신과숙이 모두 있으면 흉하고 도화와 목욕이 모두 있어도 흉합니다. 20번 망신 겁살이 합하거나 형하거나 귀인이 과다해도 흉합니다. 20-1번 여자가 일충일합하면 평생 시비에 휘말립니다. 또는 여자는 외격이나 특별격이 되면 흉합니다. 이것은 부부궁이 안 좋은 의미를 살펴봤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